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하락세기 형태를 넘을 때 얘가 이제 리테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 주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체크 표시한 부분들이 다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해줬을 때 지지해줘야만이 얘가 이제 4시간 봉을 넘어서 일봉이 됐을 때도 여기서 확정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는 부분인 거죠. 사실 여기서 지키고 난 다음에 올라가줬으면 베스트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방으로 갔고 다시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뚫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시간 봉을 해서 여기 리테스트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여기서 리테스트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면 또 한 번의 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하는 리테스트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나의 캔들이 4시간 봉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대선의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대선과 맞물려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대선의 형태를 좀 계속 지켜봐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개표가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선거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사실 그냥 워밍업 같은 거예요. 전체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2020년에는 보면 바이든이 5표, 트럼프는 빵표였어요. 그죠? 근데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4표, 그다음에 트럼프가 2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마는 민주당이 여기는 우세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요번에 까보니까 동률이 됐다는 건 생각보다 트럼프에게 좀 지지세가 높을 수 있겠다. 이게 박빙이라고 했지만 까보니까 정작 트럼프가 엄청 우세한 그런 결과로 이룰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면은, 자, 펜실베니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라고 말씀드렸죠.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손꼽히는 게 펜실베니아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의 투표율이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의 조기 투표 수는 2020년보다 70만 명 감소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조기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는 추세인데,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투표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공화당 투표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생각보다 펜실베니아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펜실베니아는 제가 알기로 이제 19개 정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경합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먹게 되면은 경합주를 그냥 몇 개만 가져와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펜실베니아의 결과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선거의 향락이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 시세가 요동치는 것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가 여기서는 다 가져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폴리마켓이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면은 박빙이라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사실 딴 거 안 봐도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트럼프가 가져가면 웬만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지금 보면은 101.6T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측이라고 하는 것은 크립토컨트 측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당신 이게 넘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본은 가격 움직임과 관계없이 매일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뭔 소리냐면 그냥 계속 채굴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럼 결국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영국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 기관들도 들어오는 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동안 순유입이 많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순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2번째 규모로. 자, 그래서 보면 피델리티에서는 1억 6,900, 아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1억 3,826, 그레이스케일에서는 8,949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블랙록은 일단 뭐가 되고 있다? 순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아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유출이 나왔지만 실제로 다시 코인베이스 주식을 재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은 움직임 자체를 좀 흐름이 좀 펼쳐지는 그림을 봤을 때는 코인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에 좀 대배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개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타기를 안 하는 이유 3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역사적으로 개미들은 사이클을 늦게 합류한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1년 2월에 합류했다라는 거 대부분 이때부터 합류를 했다가 4월, 5월에 부처빈 바로 맞죠. 그럼 생각해보면 정작 여러분들이 그 단맛을 즐겼던 알트장은 한 3개월 정도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왜? 2020년도에도 말에 도미넌스가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미들은 사이클 늦게 합류하고, 두 번째는 밈코인에 지금 다들 정신이 팔려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부침을 겪고 있다.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알트장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슬 늘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 비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 알트로 바꿀 때예요. 도미넌스가 오르면 오를수록 뭐가 좋아진다?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알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도미넌스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낙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21년을 엄청난 알트장으로 느꼈듯 그런 과정이 펼쳐질 것이고, 2017년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알트장이 왔었고, 얘가 그럼 지금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를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이고, 올해 특히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선거 후원금에서 제약과 석유 업계보다 많다는 건 전통의 강호들보다 신흥 강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그만큼 주류가 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여론조사라던가 언론에서 봤을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박빙이잖아요. 박빙으로 오면 올수록 어딜 많이 돌아갑니까? 요즘에 해리스랑 트럼프가 마지막 유세를 할 때 다 경합주를 돌듯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만한 애들을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후원금도 기존 전통 산업보다 많고, 그 다음에 또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 결국은 해리스도 크립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가 되면 매우 좋지만 해리스가 되더라도 좋은 건 변함없다. 그냥 매우 좋냐 좋냐의 차이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좀 지나면, 그것만 좀 견디면, 그리고 도미넌스 오르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만 잘 들고 있으면, 그거를 알트로만 나중에 잘 바꿔주면, 요것만 잘 넘기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어쨌든 뭐 6일 동안 떨어지고 7일째 지금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내일 일봉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트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면 9월 6일에서 11월 5일이면 고작 2달이거든요. 2달 동안 얘가 52,000에서 73,000 갔다가 지금 이제 그냥 67,000대, 66,000대 갈랑말랑 하다가 다시 68,000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승에 대한 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역대급 변동성, 좀 극심한 변동성을 느낄 때 여기 좀 나침 이 저항을 맞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혹은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빡세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67,400부터 66,700이면은 요 구간이에요. 여기 67,400부터 66,700이면 요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익절 이렇게 2번 익절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점,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딸깍딸깍만 사실 해도 되는 그 정도로 다 해드리니까, 선물 하다가 선물은 하는데 좀 뭔가 좀 시원찮다 요즘에, 그런 분들은 이제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물이 아닌 현물을 하시는 분들 역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2021년 2월 이후에 들어왔는데 2020년 말에 장세가 기억이 안 나고 도미넌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때마다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상 첫 번째 영상과 그 다음 영상 사이의 시간 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실시간 동안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오시면 되는데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문의를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